안녕하세요. 대릭쌤입니다. 천인문 독해 마스터 125번부터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5번은 권리에 대한 충돌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모의고사 지문에 잘 나오는 소재이니까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처럼 보면은 권리라는 게 우리가 모든 권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되는 권리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유명인을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도 있겠지만은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이런 식으로 좀 충돌이 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CCTV를 설치를 하는 거, 그죠? 보호받을 권리도 있겠지만은 이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권리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보는 것처럼 뭐 재산권과 환경권 또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와 그 집회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권리에 대한 충돌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밑에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보시면은 자, 유엔은 도입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권리를요. 어디에다 도입했냐면은 국제법과 정치에다가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국제적 정치의 영역은 필드는요. 그러나 어쩐다고 dominated by states and other powerful actors 지배되어져 있어요.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강력한 어떤 주체자들, 뭐와 같은 이 다국적 기업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자 관계대명사를 해가지고 설명 들어가야지. 어떤 존재입니까? 뭐보다는 other than human rights 인권보다는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인권하고 인권보다는 다른 권리를 더 뭔가 주장을 하는 우선시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priorities 다른 어떤 우선 사항들이 있는 그런 조직들 이런 조직 혹은 국가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단어 먼저 좀 살펴보죠. 오른쪽에 의미 추론하기 위해서 자 accommodat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accommodate는 원래는 뭐 이게 뭐 숙박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머무는 거 어디에 뭐 호텔에 숙박을 하거나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meet의 의미로서 충족시키다 뭐 이렇게 뭐 만족시키다 이런 의미로서 보시면 되겠어. accommodate 그다음에 obscur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obscure 이거는 일단 비의 의미입니다. 가리다라는 뜻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obscure가 이제 왜 가리다라는 의미가 되냐면은 자 우리가 cure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게 cure. 그래서 obs라는 말 자체를 보시면은 이게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라는 말이고 cure라는 말이 이게 뭐 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가린다라는 의미로 보이지 않게 만들다라는 말로써 쓰일 수 있고요. 자, obscure라는 말을 또 우리가 또 어떤 뜻으로 알고 있냐면 모호하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잘 쓰이거든요. 모호하게 하다. 애매하게 만드는 거.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형용사 뜻도 있습니다. 이거 알려지지 않으니라는 뜻도 되거든요. 뭐 비슷하죠? 의미가 약간 뭘 확실하게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그리고 아래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자들이에요. 자, 어떤 과학자들이냐면 어떤 권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네요. 근데 어떤 권리냐면은 누군가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되겠네요.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종종 더 많이 집중한답니다. 어디에 집중하냐? 언어인데 언어를 무엇으로서 집중하냐?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정체성의 일부로서, 파트로서요. 뭐보다는 도구로서요. 뭐에 대한 도구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도구보다는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문장에서 생각할 거는 언어가 뭐다? 정체성의 일부다. 이 생각만 우선 생각해 보자. 그런 스콜라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접근입니다. 즉 위에 나온 접근을 말하겠고 뭘 강조한답니다. 하이라이트 한답니다. 뭘 강조하는 거냐? 이 소수의 경험, experiences of minorites를요. 멀티링구얼 cultures니까 다언어, 언어가 다양한 그런 국가들에서의 소수 집단의 경험을 강조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필요성을 또한 강조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이라이트라는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the experience가 하나 붙어 있는 거고 need가 하나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표현하는 뭘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필요성도 강조한답니다. 즉, 뭐 이 두 개의 문장은 잠깐만요, 좀만 줄여볼게요. 자, 이 두 개의 문장은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어를 강조하는 그런 언어를 이제 정체성의 일부로서 강조하는 학자들은 소수의 경험도 강조하는 거고 색깔을 좀 같이 입혀보자. 소수의 경험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할 그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나 정체성을 표현할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여기 문제가 이제 사실은 관련 없는 문장을 골라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뭐 공식은 아시겠지만 관련 없는 문장은 거의 3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이 나오니까 뭐 예외적으로 1번, 2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문을 읽게끔 어느 지문의 어떤 컨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문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많이 되니까 일단 편안하게 읽어보시길 바래요. 1번부터. 자, scholars centered debate. center라는 말이 지금 동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보면은 집중시킨다. 뭘요? 어떤 논의를요. 논의를 어디에 집중시키냐? allocation에 집중시킨다. 뭐 할당하는 거죠. 배분하는 거죠.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집중을 시킨다. 즉 여기 학자들은 계속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었던 이 어떤 소수의 어떤 언어나 어떤 소수의 문화적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되는데 이런 학자들이 자원에 대한 할당을 집중을 시킨다라는 거야. 어디 사이에서의 자원이냐면은 이런 언어적 공동체들 사이에서의 자원의 할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까 여기 소재로서 나왔었는데 multilingual countries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언어가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소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뭔가 소외받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뭐 유지하거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지원이나 자원에 대한 어떤 배분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쓴다는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without recognizing 깨닫지 않고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다 이거야. 자, 뭘 놓치는 거냐? Given finite resources야. 기분이란 단어가 여기서 주어진이라고 읽으면 안 돼, 얘들아. 자, 이거는 그 우리가 뭐 그 과거분사 그 분사구문의 어떤 표현 중에서 뭐뭇을 고려하면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독립분사구문 표현이 있거든요. 그 뜻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한한 자원을 고려해 봤을 때 effort to accommodate linguistic heterogeneity 뭐 충족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accommodate니까 언어적 heterogeneity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질성이라는 뜻이야. 이질성이라는 말은 뭔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다른 것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in the market spheres 이 시장의 측면에서입니다. 시장의 측면에서는요. compete with effort 어떤 노력과 경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냐면 to respond to other legitimate demands니까 다른 어떤 정당한 요구들과 경쟁이 붙는다는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 조금만 봐볼게요. 여기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있는데 학자들 중에서 소수의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거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되게 강조하거나 이런 집단이 있어. 근데 이 집단에게 이 학자들은 어떤 자원을 배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자원 배분에 대한 주장을 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게 있다 이거야. 뭘 고려하지 않냐면은 자원이 유한한 자원이죠. 그죠? 아까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에 대해서 충돌이, 그러니까 경쟁이 붙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지?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 다른 어떤 합당한 어떤 뭐 요구들과. 그러니까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 언어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자원이, 특히나 그 자원 생각하면 결국엔 돈인 거야. 돈인데 그 돈이 다른 어떤 존재들과 경쟁이 붙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사실은 예시가 나와요. 자, 2번 한번 봐볼까요? 자, 예를 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for instance the fund used to hire instructor to teach in multi languages. 그러니까 이 강사를 고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이라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 거냐면은 여러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고용하는 데 사용이 되는 펀드가 could be accommodating, 대신 충족을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뭘요? 교육적 필요성을요, 욕구를요. students with disabilities. 네. 이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수요나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로 돌아와서 보면은 경쟁이라고 붙는 게 예를 들어서 다언어 강사 초빙하는 강사를 초빙하는 데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 교육과 자금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 충돌을 해버린다 이거야. 그럴 수 있죠. 그죠?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보존하는데 지원하는데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경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입니다. 3번이에요.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have successfully revitalized. 네. 뭐 하고 있냐면은 다시 되살려왔다. 여기 되살리다. 이런 위험에 빠진 멸종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위험에 빠진 그런 사라질 위기가 있는 언어들을 되살려왔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Community led education. 이 공동체가 에 의해 이끌어진, 즉 이거를 뭐 공동체 주도한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지역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어떤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검은색으로 정리했던 거 보면 지금 요 얘기 하고 있었어요 여기.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어떤 사라질 사라질 언어 되살리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이 사라진 언어라는 것은 뭐 공동체 주도 또는 지역 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뭐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좀 관련 없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소수 언어를 과연 그러면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연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야. 3번인 겁니다. 다른 문장들도 연관성이 있는지 봅시다. 즉 3번을 제외를 하고 2번에 지금 이 부분 2번 부분하고 여기 있죠. 이 부분하고 4번이 연결이 되는지만 봐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 연결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 봐봅시다. 자, Human Rights Treaties and Scholarships. What is this question of cost예요. 인권 조약, Human Right Treaty까지 인권 조약과 그 다음에 뭐 비용 문제, 뭐 학문, 여기 학문이라 봐야 되겠지, 그지? 학문이 되어 있네요, 그죠? 학문이 머디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야. 머디. 이거는 뭐 흐리게 하다.
그러니까 진흙탕으로 만들다 이런 말이지. 이런 질문, 이런 문제를요. 비용에 대한 문제를 흐리게 만듭니다. 뭐 함으로써? emphasizing diversity. 네,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요. 무엇으로써? as a valuable cultural asset. 문화적 자산으로서 이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은 obscure, 가립니다. the trade-off involved. 예, 수반되는 트레이드오프를. 트레이드오프란 단어도 지금 보실 필요가 있어. 트레이드오프가 원래는 이 거래에서 내가 포기할 것들 뭐 이런 뜻인 거야. 놔줘야 될 것들이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거를 희생이라는 의미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 내가 뭔가 감수해야 될 거. 감수해야 될 거.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앞문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보면은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용에 대한 얘기. 잠깐만요. 여기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용에 대한 이야기. 그 펀드와 관련돼 가지고 4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지금 이 비용의 문제, 이 펀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자, 왜 다시 보면은 인권 조약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학문이라는 것. 이것은 앞에서 인권 조약은 언어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장애 학생의 학문적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어.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은 비용과 관련돼 있어, 분명히. 이 둘은 비용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야. 흐리게 만들어. 다양성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러니까 얘도 언어적 다양성도, 그 다음에 장애 학생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겠는데, 그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양성이 마치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이다라는 식으로 강조가 됨으로써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에서 무슨 얘기 하는 거 봐봐요. 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쩌냐. 그것이 요구를 해. 균형 잡힌 논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포함을 시키는 단순한 어떤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모두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 비용 문제까지도. 아니, 그래. 가치를 쫓는 거. 가치. 뭐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 가치가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가치라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소수 언어를 지키자라는 가치와 그 다음에 장애 학생의 교육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다양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강조해 주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둘이 서로 대립된다 이거야. 결국에는 뭐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없는 문장은 3번으로 하실 수가 있었겠고 제목을 골라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거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랬어요. 하나씩 선택지를 봅시다. 일단 diversity냐, resources냐, 다양성이냐, 자원이냐, 가치의 문제다. 아니야. 이거는 이 글은 정확히 말하면은 야 리소스가 한정이 되어 있어. 아무리 다양성 강조해봐야 안 돼. 라는 식으로 이미 리소스 쪽에 얘기를 하고 그게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자원을 손들어 주는 게 가치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매력 밸류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인권 조약과 그 다음에 그들의 국제적 영향. 이건 뭐 전혀 아니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글이 아니니까. 세 번째, 권리를 균형 잡는 것. 뭐를 위한 권리냐? 모든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균형 잡기. 비슷해 보여. 다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 지금 비용 얘기 나와야 돼, 얘들아.
얘들아. 우리 비용 얘기 신경 써야 돼 지금. 되게 현실적으로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3번 아니고요. cost of every word. 모든 말의 비용이라는 겁니다. rights가 outrun resources 했을 때. 예. 이거는 outrun이니까. outrun이 권리가 비용을 넘어설 때. 비용을 넘어설 때는 모든 말에 대한 비용이 뒤따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가 자원을 넘어서는 거야. 자원을 넘어설 때는 그 말에 대한 어떤 비용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권리가 자원을 넘어선다는 말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권리를 계속 추구를 해 막. 막 우리도 이거 챙겨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모든 말에 대한 어떤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즉 네가 어떤 주장에 대한 어떤 비용 자체를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모든 가치를 다 존중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Echoes of Identity. 메아리죠. 에코면은. 정체성의 메아리. 이거는 왜 소수의 언어가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정체성이 뭔가 가져다 주는 메아리,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게 소수 언어가 보존돼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맞겠는데 우리는 사실은 비용 얘기가 가장 꽂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실 수가 있었겠어. 자, 스테이지 2 한 문장씩 뜯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문장 일일이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언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강조를 합니다. 뭘 강조하냐? A. Communicative function, cultural adaptation, minority identity. C가 되겠죠, 이거는. 소수의 정체성을 강조를 했었죠. 그죠?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멀티링구얼 컨텍스트에서요. 그 다음 2번에서 펀드는 무엇에 대한 예인지 문장 3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펀드는 자원이었잖아요. 우리 자원 3번에 있었던가 scarce and resources라고 되어 있네. 두 단어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scarce and resources. 그리고 또 하나 있네. 여기 있네. finite resources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쓰셨으면 됐겠어요. 그 다음에 A, B에 해당하는 내용. A는 effort to accommodate linguistic heterogeneity, 언어적 이질성을 충족시키려는 노력. B는 다른 합당한 요구들, 정당한 요구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이건 그냥 바로 밑줄 그어버릴게요. A의 이거는 4번에서 찾아 쓴다고 하면은 hire instructor to teach in multiple languages가 되겠고, other legitimate demands는 당연히 the educational need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서로 충돌되는 뭔가 권리로서 볼 수 있었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4번입니다. 자 트레이드오프가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는 우리가 거래 시 내가 아깝지만은 덜어내야 될 부분,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고 그거는 C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지문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던 것 같네요. Which obscures the trade-off involved. 이건 수반된 희생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가치를 존중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언어하고 그 다음에 장애 지원이라고 했을 때 한쪽을 만약에 강조를 해주게 되면 다른 쪽에서 보여지는 어떤 여기 쪽에 아껴 써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보게 한다라는 말로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쪽에만 너무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 장애 쪽에 이제 비용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 장애 쪽에서 벌어지는 어떤 희생, 트레이드 오프
이거를 못 보게 가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3에서 요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은 linguistic diversity for cultural identity예요. 여기까지 끊어갖고 주어가 되겠네. 언어적 다양성을 어떻게 하는 거네요. 문화적 정체성을 위해서 언어적 다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은 사회적 긴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언어적 다양성을 계속 지키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preserving 하시면 되겠네. 지키는 것은 사회적 긴장감을 유발을 이어줄 수 있어요. language rights가 언어적 권리가 다른 사회적 욕구들과 필요성들과 어떻게 됐을 때 갈등을 이룰 때겠지. 컨플릭트 할 때겠지. 이건 아까 경쟁을 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뭘 두고 갈등을 벌이는 거냐. 어떤 자원이라 그랬죠? 리소스니까 이거는 희소한이었죠. 그죠? 희소한에 가까운 거는 insufficient가 되겠네. 불충분한 어떤 자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126번이에요. 자, 도시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거 지금 도시 팽창이라는 요 개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urban sprawl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확장과는 좀 다른 거야. 무질서하게 확장이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심보다는 집값이 싸고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면서 도시가 넓게 퍼지는 현상, 이거를 도시 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질서하다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직성장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이라는 표현이 있고, 도시 재개발에서는 수직성장이라는 개념은 그냥 이거는 이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 거, 층수를 높여가지고 위로 확장되는 현상이 말하는 거고, 도시 재개발은 뭐 당연히 이 낡은 지역을 다시 짓는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gentrification이라는 표현 자체가 요즘에 이제 사회 문제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돼. 재개발 이후 임대료나 생활비가 올라서 원래 살던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가 뭔가 핫한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럼 원래 거기서 뭐 상가에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거기에서 원래 뭐 빌라에서 살던 분들이든 간에 그분들이 이제 건물주들이 임대료나 아니면은 뭐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막 올려버리는 거지, 동시에. 왜냐면은 그렇게 올려도 결국에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게를 열어서, 그래서 같이 그냥 막 담합을 하는 어떤 느낌으로다가 임대료를 올려버려서 그로 인해서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 거기에서 원래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 그런 걸 gent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도 만약에 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재개발돼서 이렇게 재개발돼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니 핫한 동네가 되니 임대료가 올라가고 원래 상인들과 거주민들이 떠남, 이런 사회 현상을 gentrific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럼 이 개념과 관련된 짧은 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봐보죠. 자, 너무나 많은 officer들이 in declining cities예요. 그러면 이제 쇠퇴하는 도시가 되겠죠. 여기서 잘못 상상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이 그들의 도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전의 어떤 전성기대로 영광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건데, 뭘 가지고 그러냐? 아주 거대한 몇 가지 건설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스테디움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은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주택 뭐 대단히 어떤 주택 뭐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는데, 이러한
건물 중심의 어리석음은 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건물 중심적인 무엇의 어리석음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얼반을 리뉴얼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막 자기의 어떤 이전의 영광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막 새롭게 뭔가를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재개발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2번으로 가볍게 풀 수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 1으로 와서는 자 어휘 한번 봐봅시다. replet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replete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 채우다, 뭐 이렇게 집어넣다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돼서는 딱히 뭐 설명할 건 없고 바로 지문으로 가서 내용 한번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파리는 ordered 된 whole이다. 자, 정리된, ordered 된 전체다라는 말이야. 즉 파리 자체는 굉장히 정돈된 어떤 도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admired for, 자, 칭송을 받아요. 감탄받아요. 그것에 쉽게 visible한 monument, 보이는 기념물들. 그 다음에 unobscured, 아까 나왔었죠? 가려진 거라고 했는데 그럼 안 가려진 거네요. 그죠? 가려지지 않은 뭐에 의해서 nearby buildings들에서 가려지지 않은 그런 monument들로 칭송을 받는데 뭐 당연히 생각나는 모니먼트 에펠탑 아니겠습니까? 에펠탑. 파리하면. 그래서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어떤 도시들이냐면 지어진 거야. gradual density increases니까 네, 점차적으로 늘어난 밀집도에 의해서 건설이 된 도시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어지는 어떤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파리라는 것은 지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하나의 어떤 시각으로, 시야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한 시야냐면은 master builder, 어느 한 명의 어떤 건축 마스터 대가, 책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권한을 받은 책임자입니다. imperial overseers니까 네, 왕궁이 되겠죠. 제국의 어떤 감독관에 의해서 네, 권한을 받은 그런 건축 총책임자에 의한 하나의 어떤 시야 아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는 완전히 거의 뭐 계획도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뭐 1900년대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그렇게 180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그렇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라인입니다. 어떤 자기 어떤 뭐 썼던 한 구절 같은 거. What is the city but the people? 도시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자, 벗이 여기서는 그러나가 아니라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벗이. 그러면 사람을 제외하고는 도시는 뭐냐라는 문장은 자, true, 진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건물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자, 도시는 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근데 위로 짓거나 혹은 외부로 바깥으로 지음으로써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 도시의 접근성이 힘들어진다. 이게 proximity라는 표현이 뭐 근접성, 인접성, 접근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진다라는 말은 이제 접근성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문장이 뭔가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도시는 성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의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보존하는 것은 사실상 뭘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의 일부에 대한 무엇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맥락이 안 잡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이 글 쓴 사람의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 도시라는 게 그래도 뭔가 위로 지어지고 바깥으로 지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Modern desire to preserve Paris. 이 파리를 보존하려는 현대의 욕망은 has turned the unaffordable Paris to the Paris of the past. 이게 뭐 감당이 됐었던 affordable한 감당이 됐었던 파리 과거의 파리를 자 turn into 들어갑니다. A를 B로 바꾸다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뭐로 바꾸냐? 부티크 시티 아주 고급한 아주 엄청 화려한 그런 고급 도시로서 근데 누구를 위한? for the wealth니까 부유한 계층을 위한 그런 도시로서 바꿨습니다. 파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된 거네. 그래서 이 파리의 역사가 is replete with the artist.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field라 그랬죠, 이게. 가득 차 있어요. field처럼 with 전체 다 같이 쓰죠. 예술가들로요. 그들의 어떤 고군분투한 거, 힘든 어떤 그런 이전의 시절들을 거기서 보냈었던 예술가들로 차 있습니다. 파리의 역사는요. 하지만 what the poor artist can afford to live in the center of Paris today. 어느 가난한 그 예술가가 이 도시 파리의 중심지에 오늘날 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런 뉘앙스를 봤을 때는 파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자 보세요. 파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파리는 부티크 시티가 되어버렸어. 파리의 역사를 책임졌었던 예술가들은 더 이상 이제 파리에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뉘앙스가 드러나죠, 그죠? 그럼 뭐 하란 얘기일까요? 파리를 뭔가 약간 확장하거나 뭐 재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urban growth occurs. 도시의 성장은 일어납니다. 수직적으로든 수평적으로든, 즉 위쪽으로든 아니면 바깥쪽으로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보존이 막아요. 더 나은 어떤 거주민들을 위한 건설을 막고요. 자, 그리고 여기 while의 의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아주 큰 가치가 있습니다. Protecting the modern beautiful part of the urban past.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도시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가 커요. 가치가 커요. 만약에 도시가 뭐가 된다면, straitjack, 이게 구속이 되는 거면, 도시의 역사가 구속이 되는 거면,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이 된다라는 표현을 제한받는 거죠. 제약을 받는 거겠죠, 그죠? 제약을 받는다면 도시의 역사가 제약을 받으면은 그것은 가장 훌륭한 자산들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이다. 그게 뭐냐? 성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문장이 헷갈리는데 while하고 지금 if절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치가 지금 되게 충돌한다는 식으로 느껴져야 되겠어. 지금 보면은 이 도시를 보호하겠다라는 이 great value in protecting the most beautiful part of our urban past가 있기는 해. 근데 도시가 그렇게 되는 거를 지금 뭐로 표현한 거냐? 도시 자체가 become 제약을 받는 거야. 제약을 받는 거야. 제약을 받으면은 가장 위대한 자산을 잃게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while이라는 부분 자체를 지금 그냥 뭐 동안에나 반면에라기보다는 비록 뭐 하더라도 비록 뭐 하지만 양보의 의미로서 읽어줘야 될 것 같아. 위대한 가치가 있어요. 있지만 그 위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도시가 구속되는 거라면 제약을 받는 거라면
잃는 거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에, 자산들 중에 하나를. 그게 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보존이냐, 아니면은 뭔가 도시를 확장시킬 거냐, 뭐 성장을 시킬 거냐, 라는 식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약간 이쪽을 손 들어주는 거야. 이쪽을 손 들어주고 있어. 파리의 예시를 든 건, 파리가 보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이긴 한데, 계속 보존만 시키는 나머지 성장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 이제는 파리의 어떤 역사의 일부였던 누구? 예술가들. 예술가들이 이제는 이제 파리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나 파리의 도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의 글이다. 그랬을 때 다시 맥락을 봐보자. 그러면은 도시를 보존하는 것이 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도시를 보존하는 것이 뭘 요구할 수 있을까? 뭘 요구해야 될까? 이 글에서는 뭘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지역을 늘려준다든지,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주면 좋겠고, 그거를 빈칸에서 찾아보면은, 자, restoring이라고 나와 있고, 자, restoring은 뭐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죠. 복원하는 거. 2번은 희생, 3번은 확장, 4번은 유지, 그 다음에 5번은 현대식으로 하는 건데, 뒤에 잘 보세요. 이거 언뜻 보면 쌤 이거 익스팽딩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근데 뒤에 봐라. 그것의 일부를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라는 거는 preserving a city can in fact require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대요. 도시 보존이라는 건 도시 보존의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도시 보존의 일부. 도시를 보존시키는데, 도시를 보존시키는 거는 그래 도시를 확장시키는 거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맞기는 한데, 뒤에 part of it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도시 보존을 감수해야 되고 도시 보존을 좀 안 해야 된다는 얘기로 가야 되니까 sacrificing 맞겠죠. 다 읽어놓고 마지막에 선택지 잘못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됐겠네요. 이거는 2번이 답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주제야 뭐 여러분들 확장시켜야 된다는 얘기로 가야 되니까 그런 구도를 띈 제목을 골라보면 되겠어. 1번에 도시는 그것의 사람들이다. 건물이 아니라. 뭐 사람을 중시 여기는 지문이었으면 맞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자, 영원한 어떤 아름다움입니다. 도시에. 얼려진. 이 시대에 얼려진. 뭐 도시의 파리가 아름답다는 얘기 칭송하는 글이었으면 됐겠나 아니고. 자, 보존이냐 성장이냐. 현대의 도시 파리의 딜레마.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사실은 성장 쪽에도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대립 구조가 있었죠. 그죠? 가능합니다. 3번. 4번에 무엇이 위대한 도시를 정의하는가? 보존인가? 개혁인가? 이거는 뭐 위대한 도시에 대한 정의 요건을 preservation이냐 renovation이냐라고 만약에 걸고 넘어지는 글이었으면 맞겠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었고요. 5번에 위로 짓는 거, 그다음 밖으로 짓는 거. 이게 바로 현대의 어떤 혁신의 자연적 법칙이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화의 자연적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관련 없는 얘기죠. 3번으로 가셨으면 됐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2 한 문장씩 뜯어봅시다. 자, 1, 2번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파리는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어떤 계획으로? 뭐 create order, 어떤 질서를 만드는 어떤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C가 되겠지. 네, 한 사람에 의해서 뭐 집중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지. 답 C였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필자가 주장할 거. 그래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4번 문장이 되게 이글 쓴 사람의 어떤 뉘앙스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뭐라고 우리 확장 필요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기 때문에 답은 B가 되겠죠. 성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 이거는 아까 해석이 어떤 가난한 예술가가 이 파리 중심에 살만할 여력이 되겠는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글이었어. 그러니 답은 이제 이건 B가 되겠죠. 너무 이제 도시가 부티크한 도시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리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지. 답은 B였습니다. 그 다음 4번. 자, 5, 7을 한 문장으로 보자. 자, 앞에 페이지겠네요. 5, 7이에요. Preserving a city부터 해가지고 이건데 지금 이 부분은 파리라는 게 그래도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보존하는 것을 좀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파리가 너무 부티크 도시로 변해버렸고 파리의 역사의 일부를 담당을 했었던 예술가들이 더 이상 이제 파리의 중심부에 살 수 없는 그런 너무 비싼 도시가 돼버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요약을 해보면 Effort to preserve Paris, 파리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어떻게 내모는 거지. 이거 못 살아. 집값 너무 비싸.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살게 하는 거야. 없애는 거지. removed가 되겠죠. 자, straightjacket의 의미로 straightjacket.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구속복이라는 뜻이에요. 구속복.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정신병원에 막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쪽에서 버클 채우고 이쪽에서 이렇게 버클 채워가지고 손이 크로스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옷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스트레이트 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를 뭔가 제약이나 이런 걸로 읽었던 거야. 자, 그래서 요것의 의미로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래 도시를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를 묶어놓는 상황이니까 C 성장을 막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스테이지 3 빈칸 넣어봅시다. 과도한 보존입니다. 파리의 과도한 보존은 현대적 성장과 그 다음에 affordability 이 단어가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아까 감당이 될 만한 이런 뜻으로 affordable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연관시켜서 비용이 적절한가 비용 적절성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비용이 적절한 부분을 좀 제한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파리가 비싸진다는 얘기겠죠. 바꾸면서 뭘 바꾸냐? 도시를 무엇으로 바꾸냐? 어떤 공간이냐? 아까 부티크한 도시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exclusive라는 단어, 배타적인. 그러니까 모두가 갈 수 없고 일부 특권을 가진 계층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면서요. 그리고면서 뭘 감소시키면서 삶의 무엇을 감소시키는 거네. 이건 그래도 퀄리티 들어가야 되겠지. 도시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뜨린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퀄리티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127번 사회운동에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운동은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모의고사 소재죠. 지문의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봅시다. 첫 번째 위에서부터 보면은 소수자 인권 운동이라고 해서 Minority Rights Movement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늘 다수의 집단보다는 소수의 집단이 뭔가 차별을 받고 또한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계속 벌어졌었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땐 흑인 민권운동, civil rights, 이게 시민권, 모든 보편적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흑인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oman rights나 아니면 indigenous rights, indigenous라는 단어가 우리가 토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토착민이 가지고 있는, 즉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가질 권리, 이런 게 이제 미국이나 호주에서 사실은 많이 벌어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해야 된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에보리진이라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회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동운동, 그렇죠. 이거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되겠죠. 그죠? 열악한 노동 조건을 막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게 없었으면 정말 지금도 굉장히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끔씩 접하는 어떤 노동쟁이나 아니면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탈식민운동, 이거는 우리나라도 했었던 거야. 이거 3.1운동 생각하시면 되는 거. 밑에 그림 나와 있지만은 우리도 독립운동을 꾸준하게 계속 했었잖아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많은 국가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기 남아메리카, 이런 많은 국가들은 사실상 계속 그 유럽의 어떤 혹은 서구의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을 계속 했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운동, 크리스천이리 운동이 있는데, 기독교가 지금이야 세계 보편적인 어떤 종교가 되었지만은 옛날에 로마 이런 어떤 왕정으로부터는 아주 그냥 핍박을 받아서 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대한 어떤 핍박을 이겨내기 위한 운동, 이거를 기독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수예요. 어떤 소수냐면 활동적이고 조직화된, 그러면서 support and defend their position consistently. 네, 그들의 지위를 지지하고 방어하는, 그것도 어떻게 일관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소수들은 사회적 갈등과 의심과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다수의 그룹 멤버들, 구성원들 안에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회 소수의 어떤 운동이 사회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메이저한 소셜 무브먼트라고 여기는 것들의 다수, 뭐 아까 말했던 기독교, 그다음에 이거는 노동조합, 그다음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은 원래는 뭐 때문이었다, 어떤 영향 때문이었다, 어떤 소수의 영향,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그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다, 뭐 그런 거니까 아웃스포큰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스테이지 1입니다. 자, 스테이지 1에서는 일단 단어부터 봐고 그 다음에 지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immutable이라는 단어는 불변하는 이라는 뜻의 unchangeable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ecoun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count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말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다라는 의미의 retell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빈칸 추론 문제거든요. 그래서 빈칸에 어떤 거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볼 텐데 내용만 잘하면 되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각각은 태어났어요. into given historical reality, 주어진 어떤 역사적 현실 속에서 태어났고요. 지배를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규범과 가치들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시대의 규범과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죠.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변하지 않는다고, immutable하다고, 불변하다고. 자, 과거의 차가운 손이랍니다. 과거의 차가운 손이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Grave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무덤에서 나와요. 오. 그리고 grievous, 우리를 잡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가리킵니다. 어디 쪽으로요? 하나의 어떤 미래로 가리킵니다.
이 문장을 진짜 시험장 안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차가운 손이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하나의 미래 쪽으로 보도록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손은 이제 조상들의 손이겠고요. 자,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저 위의 문장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역사적 현실에서 태어나고 특정한 규범과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그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정을 시킨다라는 말이 뭐가 있냐면 규범과 가치, 그리고 이 규범과 가치라는 것은 다 어떤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규범과 가치인 거겠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뭔가 새로운 가치나 규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규범과 가치는 과거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규범과 가치입니다.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서야 만들어진 거냐? 아니죠. 예전부터 다 만들어졌고 온 거죠. 그걸 우리가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노무스와 밸류스는 과거야. 과거에서 온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자연스럽고 이뮤터블하다고 생각을 해. 자, 여기서 그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잡는다란 말이야. 자, 조상들의 무덤에서 나온 차가운 손이라는 말은 결국엔 요거야. 노무스 앤 밸류스. 이게 우리를 딱 붙잡아.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생각을 못하게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살게끔 강요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거야. 그리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도 강요하는 거고 하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로 치면은 계속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기존 어떤 현재의 규범과 가치들을 계속 이어지게끔 만드는 거. 계속 그게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 여기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콜드 핸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빈칸 문제로 냈지만 저는 밑줄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만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드 오브 더 패스트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자, 그래서 여튼 계속 읽어보면은 이런 역사를 근데 공부하는 것은 이런 그립을 느슨하게 만든다. 그립. 또 나왔어. 그립은 뭐였어, 계속? 콜드핸드가 잡는 그립이고, 그럼 그 콜드핸드는 다시 현재의 규범과 가치를 말하는 거야. 역사를 공부하면, 자, 위에다 정리해볼까? 여기다 정리해볼게요. 오른쪽에. 얘들아, 역사를 공부하는 건 중요한 개념이야,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 규범과 가치를 느슨하게 만든 이 개념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밖에 지킬 수밖에 없는 채로 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역사라는 소재를 딱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역사가 그거 느슨하게 할 수 있어. 자, 가볼게요. 가능성을 드러내면서요. 자, 뭔 가능성을 드러내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규범과 가치는 우리의 조상들이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규범과 가치였을 거야. 근데 역사라는 것은 그 규범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거죠.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말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를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들을 준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맞는 규범과 가치를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그래도 뭐 고르게 하는 거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 더 많은 어떤 선택지들이 있어. 우리가 지금의 가치와 규범 말고 다르게 골라볼 선택지가 있어라는 것을 역사는 얘기를 해준대. 자, 그 다음입니다. 운동이에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추구하는 운동들은 종종 시작을 했답니다. 역사를 다시 씀으로써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게끔 했다 이거죠. 자, 노동자들로 하여금 파업을 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또는 억압받은 이런 소수 집단들로 하여금 권리를 요구하게 하든지 간에 새로운 서사는 설명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 자연스럽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그래요. 지금 이 웨더로 시작하는 문장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개념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나왔었던 스트라이크나 아니면은 요구 권리나 이런 것들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운동인데 이런 운동은 역사를 다시 씀으로써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운동들은 또한 뭘 설명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 자체가 영원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는 운동이 일어난다. 봐봐. 다시 여기서 가볼게.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지. 즉 그래서 현재의 규범과 가치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영원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는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순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공부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연관성을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거의 후반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을 하면 우리는 세상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도 설명한대요. 자, 그래서 this is why입니다. 그래서라고 읽으면 참 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반식민지 운동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무엇의 역사예요?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여러분, 제국주의 하면은 항상 식민지라는 개념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국이라는 건 굉장히 큰 나라를 말해요. 근데 나라가 크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것과 그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의 원재료를 충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걸 제국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냥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개념으로 제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필연적으로 식민지를 달 수밖에 없어. 왜? 식민지는 시장이자 그다음에 원자재 공급처 요 개념을 둘 다 갖고 있거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수탈을 당했죠. 원자재 공급처로서. 또한 시장으로서 기능을 한 게 이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팔아제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들었고 제국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국주의라는 단어 개념 설명해봤고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고 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commemorate 다시 기념하는 거죠, 그죠? 네. 되새기는 거죠. Horror of the slave trade니까 이 horror는 아주 공포, 뭐 참상 이런 뜻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slave trade 노예 무역의 참상을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뭐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 잡아봅시다. 예시 잡아봐요. 보면은 이 디콜로나이제이션 무브먼트가 제국주의 역사를 다시 얘기하는 거. 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노예무역의 참상을 다시 되새기는 거. 이런 것은 다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의 목적은 당연히 기존 규범과 같이 변화시키면서 그로 인한 사회 변화를 이끌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로 가보자. 자,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뭘 목표로 하는 것이냐. 1번에 그들의 본드네. 그럼 이거는 어떤 유대관계가 되겠죠. 뭘 통해서요?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유대관계 강화?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소수 집단의 어떤 유대관계 강화 얘기 아니고 honor the legacy of the past, 과거의 어떤 유산을 칭송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과거를 뭔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역사 공부를 통해 기존의 규범들과 가치관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거.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에 preserving norms and values, 규범과 가치를 보존하는 거죠. respecting the past. 2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3번 not to hold on the past. hold on to the past. 과거를 그냥 막 고수하는 거야. 고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표현이 바로 그 과거의 어떤 규범과 가치관을 벗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4번 굉장히 가깝습니다. 5번까지 읽어보고 판단하죠. 자, 이해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해하는 거냐? 어떻게 역사가 우리들의 정체성, 역사가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답 5번 아닙니다. 4번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에 역사는 변하지 않는 진실, 역사에 변하지 않는 진실 같이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과거의 규범과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하고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2번에 어떻게 공유된 역사가 사회의 통합성을 만드는가. 역사가 통합성 이끄는 거 얘기 아니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 현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를 보존하기 위해 과거를 배우는 거다? 과거를 배우는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4번에 역사입니다. 어떤 도구로서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 대체적인 미래. 대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과거의 어떤 가치와 규범을 대신하는 거. 바꾸는 거. 얘기 볼 수 있겠죠. 4번 가까워요. 5번에 enduring grip of tradition on social movement. 사회운동에 대한 전통을 지속적인 어떤 붙잡음, 지배 이런 것들, 사회적 운동에 대한 전통의 지배. 사회운동이 전통이 사회운동을 지배를 했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니까 4번으로 갑시다. 자, 스테이지 2 한 문장씩 뜯어봅시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3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래요. 1.3.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태어났을 시기에 그 규범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걸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립이라고 표현했었던 그 과거의 규범과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 붙잡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에요. 수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안적 미래를 어떻게 한다? 제안하게 만든다?
못 보게 만든다? 아이고, 끊지 말고. 제한하게 만든다? 못 보게 만든다? 이끈다? 못 보게 만드는 거겠죠. 못 보게 만들어. 왜냐면은 이 표현, direct our gaze toward a single future. 하나의 미래만 보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적 미래를 못 보게 만든다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의 의미. 3의 앞에 들어갈 연결사래. 이거를, 그러니까, 이 비유적 표현 자체가 위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각하면 for example 아닌가요? 아니지. for example은 오히려 구체적 예시가 나와야 되니까 아닌 거고, in contrast는 더더욱 아니겠죠.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in contrast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는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유적 표현을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야 이런 것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3번이 되겠습니다. C번. 그 다음입니다. 3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어법상 보면은 운동인데 뭐 하는 운동이냐 이겁니다.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seeking으로 쓰셔야 되겠죠. 추구하는. 현재 문사를 해가지고 무브먼트 꾸며주는 거고 무브먼트에 대한 동사는 여기 begin이 있습니다. 4번 갈게요. 밑줄 친 부분이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6번에서 찾았으래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까 봐봤었죠, 그죠?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억압받는 소수민족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 이걸 6번에서 찾아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네. Movement seeking to change the world. 6번. 4번 문제 답은 그래서 첫 단어 끝 단어를 쓰라고 했으면 뭐 movement하고 world까지 쓰였으면 됐겠네요. 그 다음 5번입니다. 6, 8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reinterpreting이라고 돼 있어요. 재해석이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재해석. 이거 역사 공부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 미래를 바꿀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야. 높여주겠네. A. 퀘스천은 뭐 의문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디미니싱을 약화시키거나 이건 아니잖아. 그 다음 6번 7, 9의 문을 한 문장으로 해버려. 읽어봅시다. 역사를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보게 만든다. 그걸 어떻게 보게 만드냐. 현재를 더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겠죠. 왜냐? 역사 공부가 현재의 어떤 가치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판적으로라는 말이 적절해 보이고요. 자, 이제 스테이지 3입니다. 스테이지 3. 볼게요. Rather than accepting the present.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요?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뭐로써 받아들일까? 어떤 상태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변화할 수 없는 퍼머넌트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네. 영원한 퍼머넌트한 상태로 보기보다는 역사를 한번 숙고해 보는 것,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그것이 도전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 reshaped. 그렇지. 현재의 어떤 상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보면 되겠죠. 자, 오케이. 127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